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죠. 최유한 경제평론가, 김영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네. 우리가 인사했다가 주먹사로 하시죠. 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이렇게 부르기에 좀 언어의 경제적으로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최평 어떠세요? 최평 좋죠. 최평 아, 괜찮으세요? 보통 네. 평론가들끼리 네. 이렇게 얘기했다. 아, 최평, 김평.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아, 그럼 지금부터 저희도 좀 저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도 돼요? 최평님. 그렇지. 최평님? 최평님이 알겠습니다. 최평님 그리고 김행. 뭔가 어감이 안 좋지 않은데 제 후배니까 어쨌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단어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바로 막말의 정치학입니다. 네. 저는 요즘 미국 대선 때문에 이 트럼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네. 거요? 정말 여성 비하 발언 서슴지 않죠. 중국을 또 성폭행범에 비교를 강간범. 했어요. 강간범에 비교를 했어요. 뭐 중남미 국가들에서 비하 발언하고 있죠. 이런 막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이제 축포를 쏘았고 네. 근데 이 축포를 보고 나서 진짜 이게 그냥 뭐 불발탄인지 축포인지 모르다가 축포가 되다 보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노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막말 정치라고도 하고 분노 정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트럼프 얘기가 나온 김에 트럼프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작년 한 7월쯤이었는데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많이 순환했습니다. 한번 네. 영상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build a wall between our country and Mexico because people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Let me just tell you, sir, do you want to hear the answer? And all of the people, because I encourage legal citizenship. I encourage it, and I would encourage it, and I would encourage Hispanics, and I would encourage people from all over. But what I don't encourage is people coming into our country illegally. And I don't encourage where a government forces some people in that the government doesn't want. And these people wreak havoc on our populatio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 I appreciate it. Thank you. Thank you. 일단 오, 카리스마는 확실히. 센 사람이에요. Let me just tell you. 네. Let me just tell you. 영어, 괜찮잖아요. 예, 좋네요. 센 사람이에요. 중간에 누가 끼어드니까 네. 내가 대답하는 거 듣고 싶어? 막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가 지금은 저희가 자막은 굉장히 순화를 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작년 7월 상황이고요. 사실 트럼프가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는 더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오는 건 마약이랑 성폭행범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뭐 전면 통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서슴지 않게 계속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또 놀라웠던 게 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막말을 하는 트럼프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건 단편만 봐서는 네. 좀 긍정적이거든요. 얼마 전에 세계경제연구원이 대통령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었던 마틴 펠드스타인 박사를 초청해서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일단 트럼프는 굉장히 영리하다. 좌파나 우파의 색깔 없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만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뭐 민주당 지지자 이러면은 민주당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자가 탈락을 할 경우에는 다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던 지지자들조차 공화당 지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두 분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 네. 그래서 내가 끼어들 틈이 안 줘, 지금 상황이. 끼어들어 보세요. 네.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은 네. 방금 펠스타인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네. 자기 자신이 어디에 딱 목표 지점이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에 나를 좋아하는지, 사람은 항상 상충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여성적인 면이 있고 남성적인 면이 있고, 네. 그리고
우파적인 의견도 있고 좌파적인 의견도 다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가 어느 지점에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트럼프가 영리하다는 거고 네. 이 지점이 어딨냐면은 바로 현재의 트럼프의 정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어. 근데 너무나 그것이 명확하게 확 찌르다 보니까 그 공화당 내에서 미치광이 네. 좋게 얘기해서 미치광이야. 좋게 얘기해서 미치광이. 이게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도 극우파 성향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왜 여기로 보이느냐? 지금 사실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갈등 가운데 어우러지는데 네. 소외되는 데가 있어. 어디? 백인 노동자층. 맞아요, 맞아요. 여기를 콱 찔러버린 거예요. 그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된 건 사람들이 사실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딱 되고 나니까 뭐 설마 되겠어. 설마 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놀라 자빠지는 거지. 네.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되면서 공화당 지도부가 야 우리 공화당 망했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 네. 왜 다음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다 망하고 트럼프 자빠지고 이건 1964년도에 그 린드버그 그 미국 대통령 당시에 골드버그 네. 골드버그가 출연했을 때 다 망해버렸거든. 네. 그거 재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공화당으로서 위기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지금까지는 분배를 좀 강조하는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잡아왔었던 백인 남성 사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네, 느꼈어요.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말씀해주신 그대로요. 지금까지 소외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뭔가 내가 억압돼 있었는데 네. 누군가는 막 막말을 쏟아내주니까 통쾌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약간 그런 어떤 뭐 배변의 느낌이라고 그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그런 게 대리만족이 계속 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우리가 트럼프로 얘기를 시작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앞서서 말했던 것이 뭐 분노 정치 뭐 이런 네. 거였잖아요. 이게 미국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뭐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필리핀의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막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약 밀매자나 강도들은 필리핀 다 떠나는 게 좋다. 왜?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니까. 총알도 아깝다 그랬어요. 네, 막 그런 이야.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서 뭐 물고기밥 만들겠다. 와. 내가 이거 범죄 소탕 다 하겠다. 네. 그런데 이게 효과를 진짜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아 근데 이분은 그래도 나쁜 놈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는 거지. 네. 트럼프는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거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네.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즘에 브라질도 탄핵으로 이제 네, 탄핵. 시를 먹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보우소나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좋은 사람 편에만 쓰거나 나쁜 사람 편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비상식적으로 얘기를 막 해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여성 정치범들을 고문했던 군인에게 네. 자신의 대통령 탄핵 찬성표를 주겠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여성 정치범들을 고문했던 군인에게 네. 내 권리를 주겠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옹호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야.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막말한 거죠. 막말. 네. 여기에다가 세계 인간 쓰레기들이 브라질로 모여들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인간 쓰레기들은 난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진짜 못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브라질에서는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난민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좀 네. 자국민이 부담스럽거든. 그런데 내가 난민에 대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좀 나쁜 놈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속 시원한 거라. 자, 네. 우리나라로 봅시다. 네. 뭐 제가 예민한 건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SNS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선명하고 명확하고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인기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대충 중도적으로 입장 정리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인기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언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네. 이 사람들이 탁 갈라친다 해서 갈라치게 한다라는 거거든. 네. 왜? 딱 갈라치면은 저쪽 아니면 이 편이거든. 그러면 이 편이 똘똘 뭉치게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쫙 벌어지는데 정치란 게 뭡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 다르면 뭐 서로 토론하고 하다가 그런 합일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탁 갈라쳐서 김영란 나쁜 놈, 우리끼리 좋은 놈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렇죠. 트럼프가 그걸 구사하고 있어요 지금. 어휴. 그러니까 뭐 네. 속도 시원해지지.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결과를 못 내놓다 보니까 네. 이제 시원한 거예요. 빠지려면 빠지는 애들 빠져. 나는 강하게 그냥 내 마이웨이 갈게 하다 보니까 진짜 공화당 근데 대선 최평님 후보가 이거 진짜 트럼프 되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거의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적 이성이 네.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얘기하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누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말을 구사하고 네. 국민을 분열시켜서 그 나머지를 취하면서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는 이런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막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은. 그럼요. 오히려 지금 온건하다고 보이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3세계 다른 데다가 갈라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모르나 현재까지 보이는 정치적 언어나 행태를 봤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나 중국이랑 전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별의별 시나리오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네. 그나마 약간 요즘에 변화가 있는 게 네. 히스패닉 멕시코 엄청 싫어했잖아요. 엄청 싫어했지.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되고 나서 요즘에는 다시 막 자기 트위터 열심히 하잖아요. 네. 막 이거 멕시코 음식 먹으면서 히스패닉 사랑해요 막 그런 거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게 가려고 하긴 그렇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끝을 또 보긴 봐야겠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걱정되는 게 사실이죠. 달라지는 건 달라지는 건데 이 달라지는 게 저도 달라지는 측면을 좀 한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원래 트럼프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이 부자층에 대한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그랬어요. 자신의 입장을 완전 변화시킨 거죠. 그 이유가 워낙 이 유권자층을 더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미국 내에 있는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히스패닉 계열에 대해서 그렇게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놨던 이유도 미국 내 히스패닉 계열의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내가 후보가 돼야 되니까 우선 많이는 필요 없거든. 어느 정도 후보가 될 지지층 만큼만. 확보가 맞아요. 되면 되는데 그렇지. 이제는 대선이니까. 그렇지. 그걸 안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가 내세우는 캐치 슬로건 있잖아요. 캐치 프레이즈.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와. 자, 트럼프는 로널드 레이건을 무지하게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은 레이건은 당시에 힘으로 그렇죠. 힘으로 소련을 부셨거든. 네. 이긴 사람이거든. 그래서 사실 많은 미국인들이 특히 백인 노동자들이 레이건을 존경해요. 힘으로.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위대하게 만든다. 아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싫어하는 미국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인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지. 근데 그 미국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드느냐. 과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전쟁 일으키고 싸우고 이래서 힘으로 이기는 것이 과연 미국이 위대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존경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게 위대한 거냐. 생각이 전혀 다른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죠. 나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뭔 생각인지 대단히 궁금해요. 아이고. 그 사람 속은 진짜 모르는 거 진짜 같아요. 모르는 네. 거야. 자, 이렇게 참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 불안한 감정밖에 생기지가 않는 게 이게 경제적인 영향으로 또 어떻게 갈지가 되게 궁금해져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일단 트럼프는 중국에게 중국산 제품에다가 45% 관세를 매기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게 말이 돼? 말이에요, 막걸리. 와, 진짜 만약에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게 뭐냐면 45%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물론 중국산 제품의 가격, 미국 내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미국 내 타이어 가격이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거 2009년에 중국산 타이어에다가 35% 관세를 매긴 적이 있었대요. 근데 미국산 타이어를 사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만, 다른 것 사게 되니까 결국은 미국에게 그렇게 큰 경제적인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스도 뭐라 그랬냐면 무디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복 무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조차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4.6% 정도 2019년 말까지 미국 경제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굉장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백인 노동자층을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 FTA 반대한다. 나프타 반대한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심지어는 빚 많아? 우리 돈 찍어내면 돼. 이렇게 맞아. 얘기해.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황당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즉각적으로 들리는 요 내용은 맞는 거야.
그래 막 지지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맞죠. 맞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자기가 현재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야기하는 것과 네. 실제로 대통령이 만약에 됐다, 네. 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 지금 우리 한 가지 더 얘기하자. 자,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시키겠다. 나 이제 그럼 이런 동북아시아 전쟁 일으키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데도 네. 불구하고 최대치로 얘기해버리는 거야. 이런 거 보고 속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 평님 어쩌다가 네. 진짜 어쩌다가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원래 그 대통령 후보로 몇 번 출마는 하긴 했었지만 그 전까지는 거의 그 가십거리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농담이었죠, 농담. 네, 이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허경영이었어요. 예, 그렇죠. 네, 옛날에는 허경영. 맞아요. 네. 허경영 선생한테 좀 미안하지만, 네. 원래 이번 선거에 누구를 봤냐면, 제프 부시를 봤어요. 네네네.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리고 동생 부시, 제프 부시를 봤는데, 제프 부시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자 봐요. 지금 어디라냐면 오바마 대통령에서 네. 지금 다시 민주당으로 또 넘어가게 생기는 거거든요. 상황 힐러리로. 네. 그러면 이 상황을 끊을 수 있는 건 제프 부시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가장 센 사람이 누구냐라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영리한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했을 때 상대방이 여자잖아. 힐러리잖아. 네. 여자에 대비돼서 강함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센 거를 추구하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지가. 우리 삼촌이 가끔 하는 말인데요. 네. 딱 상황이 이래요. 아싸리 트럼프. 아싸리 트럼프. 그래, 이게 위험한 거지. 지금 네. 딱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 있는 지성인들이나 이 많은 세계 지식인들이 위기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래서 반 트럼프 캠페인을 벌이는데 네. 이것이 어쩌면 미국 내에 트럼프 진영 공고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고 반작용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는 사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도 걱정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노골적으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반작용으로 공고하게 만들 수가 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에도 지난 네. 대선 때 물론 제가 뭐 여야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야당 쪽이 좀 갑자기 힘을 내다 보니까 오후에 지난 대선 오후에 갑자기 노년층들의 이 투표율이 쫙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세대 같은 경우 그쪽은 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TPP 싫어? 막 이러고 나올 텐데. 그러니까 네. 뭐 FTA부터 막 다시 다 한다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와. 이건 경제적인 네. 뭐 이런 이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저는 경제적 이슈들을 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런 생각,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트럼프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화끈한 남자인데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네. 영상을 찾아봤는데 WWE가 뭔지 알아요? 레슬링. 미국 레슬링. 프로레슬링. 고등학교 때 엄청 봤어요. 그지? 네. 근데 미국 프로레슬링 저 보세요. 저 누구 와우. 때리는 거야? 야. 그 미국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 가장 원하는 트럼프가 저렇게 나서서 실제로 뭐라 그래? 이 몸으로 이거 던져서 하는 거 바디슬램. 바디슬램. 바디슬램을 할 정도로의 저런 강한 저 다 쇼거든요, 사실. 네, 그럼요. 작가들이 150명이나 모여가지고 네. 그 맞춰서 다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저렇게 만들잖아요. 그 이미지를 충분히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나는 대통령 후보가 바디슬램 하는 건 처음 봤어. 저거 선거 운동이겠죠. 선거 이제 선거 훨씬 전이에요. 야. 옛날인데 네. 이미 그걸 이 이미지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지.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예전부터 이렇게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그럼.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럼요. 그 이미지를 딱 갖춰 놓은 다음에 예전엔 농담이었는데 지금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인정하기 싫은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되게 맞아요. 영리한 사람 진짜 정말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영향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보자면은 환율 이야기. 환율 어떠세요? 환율 이야기.
이번에는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 내놨을 때 그 환율 조작국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환율 조작국이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아 이거 걱정이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든 수입이든 모든 대외적인 그 뭐랄까 가변성이 큰 나라로서 굉장히 네. 충격받거든. 그렇죠. 이 충격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충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진짜 꼼짝말하네. 그게 저희가 그 사슬고리를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일단 우리나라 자체 문제보다는 사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맞아요.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네. 만약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면 중국 수출 타격받을 수밖에 없겠죠. 위안화 가치를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중국 경제 타격받을 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똑같이 타격받는. 그렇죠. 그럼. 이것 때문에. 더 받겠지. 이것 때문에. 더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근데 저렇게 쉽게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에 굉장히 쉬운 용어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맞거든. 맞아요. 정치인들은 어렵게 나 잘났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맞아요.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쉽게 사람들, 특히 백인 노동자들의 가슴에 팍 꽂히게 얘기한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에서 경제 왜 어려워? 이민 온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거야. 맞아요. 인종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해져 버린 거죠. 예. 자, 이제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이제는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자, 그럼 갑자기 음악이 이거 뭐예요? 갑자기 이거 영화 스크린에 나오는 요즘에 이주 앵커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가 지금 벌써 이거 눈치채가지고 지금 웃고 있죠. 뒤 한번 봐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주 앵커를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보고 있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거 괜히 지금 막말했다가 저 보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네. 뭐라고 너? 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내야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트럼프 현상. 제가 저부터 결론. 네, 말씀하세요. 트럼프 현상.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표상이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왜? 트럼프 현상이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더 퍼져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적인 선진국, 세계적인 리더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표상이라는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미 브라질 있고 필리핀 있고 그렇죠. 네. 더 나갈 수 있다. 우리 좀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영롱 앵커는 뭐 마무리 어떻게 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막말은 막말이고 정치는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이렇게 막말을 들으면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정치라는 부분은 또 이렇게 과도하게 막 밀어붙인다고만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을 테지만 막말은 막말이고 또 정치는 제대로 정치다. 된 정치인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트럼프 현상을 보면서 많은 그 백인들, 미국 내에 있는 백인 중산층 남성들이 트럼프가 이미 돈을 벌어봤고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해봤고 돈을 많이 벌어봤으니까 부러운 거야. 그렇기도 하고 왠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까지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나도 돈 벌 것 같아. 네, 나도 돈 벌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돈 벌 줄 안다고 해서 남을 돈 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다 같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트럼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자신의 돈을 버는 방법은 알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오늘 확인했었죠. 굉장히 똑똑하지만 그 지금 유권자로 있는 그 사람들의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의문이다. 자, 여기서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돼요? 네, 이렇게.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뭐 진행자인데 그냥 얘기하면 돼요. 설마 마이크 끄겠어. 자, 저는 미국의 좀 민주주의가 부러웠던 측면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후보가 되더라도 좀 인정하는 분위기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아무리 아니다 해도 위에서 그게 기다하면 그냥 결국 그런가 봐. 통과돼요. 근데 이들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위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민심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마지못해서라도 공화당 후보로 인정하는 그 모습 자체는 좀 멋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막말의 정치학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탈탈 털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직설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